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선생님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고전소설 한 편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수능 완성 유형편에 있는 고전소설 윤지경전을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요즘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합니다. 올해 수능시험에 염정소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즉 남녀 사랑을 다룬 애정소설이 출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 영영전이라든지 우리 수능 특강에서 배운 학생들 좀 있죠. 채봉감별곡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이 얘기해요. 특히 윤지경전도 여러분들 남자 주인공을 대상으로 한 애정소설이기 때문에 꼭 머릿속에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다. 됐죠? 자, 거기 보면 교재 몇 페이지 하면 116페이지입니다. 116조. 거기 유형연습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정리해 주겠습니다. 고전소설 읽을 때 여러분들이 고전소설 지문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일단 인물 파악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선생님하고 수능 특강에서 창선감의록이라는 소설을 동영상을 통해서 선생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좀 있을 겁니다. 창선감의록이 인물들이 참 많기 때문에 인물관계 파악을 잘 못하면 소설 전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설 읽을 때는 인물 파악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물의 관계를 꼭 알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상황 이해를 좀 하셔야죠. 제시된 지문의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해라. 원래 소설은 여러분들 나오면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갈등과 사건을 앞부분에서 제시하고 이 갈등과 사건의 원인을 제시하는 형태로 지문이 제시됩니다. 왜냐하면 소설 문학 자체가 갈등 문학입니다. 그 갈등의 원인을 찾으면 그 소설의 주제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됐죠? 그래서 원래 갈등과 사건의 원인을 이해하면 주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소설이 여러분 지문이 나오면 현대소설도 똑같습니다. 반드시 나오면 한 장면은 갈등과 사건, 한 장면은 그 사건과 갈등의 원인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체적인 장면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이제 여러분들은 서술 방식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서술자가 과연 난지 작가인지 이게 1인칭인지 3인칭인지 시간의 흐름이 빠른지 시간의 흐름이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건지 아니면 액자형 구성인지 이런 걸 동시에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소설 읽을 때는 여러분들 딱 요 세 가지만 생각하세요. 인물 파악, 그 다음에 그걸 통한 구체적인 상황 이해, 그 다음에 서술 방식, 요 세 가지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소설 지문을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됐죠? 이 윤지경전은 여러분들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애정소설입니다. 일단 제시된 지문을 선생님이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줄 테니까 그걸 이해해서 문제를 풀고, 알았죠? 전체 줄거리나 특징은 결국 지문을 다 읽은 다음에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상윤현의 아들 지경입니다. 재상입니다. 윤현이 있어요. 윤현한테는 아들 지경이 있습니다. 당연히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최용일이한테는 참판이죠. 최용일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최홍일한테는 딸 누가 있다? 연화가 있다. 됐죠? 두 사람은 뭐하는 사이? 사랑하는 사이다. 그래서 혼례를 올리려 하지만 이렇게 돼 있죠? 임금은 지경에게 귀인 박씨 딸 옹주와의 혼례를 하교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장애물이 하나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겠어요? 이제 이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이미 주제가 다 나타났습니다. 임금은 세모 쳐놓으세요. 임금 옆에다 뭐라고 써놓냐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권력이죠. 권력입니다. 임금한테는 귀인 박씨라는 부인이 있어요. 됐죠?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들 첩입니다. 첩. 알았죠? 임금의 후궁. 됐죠? 그 다음에 둘 사이에서는 누가 있다? 딸 옹주가 있다. 그래서 결국 임금은 둘이 결혼하는 거예요. 이 둘이서 혼례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임금은 옹주하고 결혼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지경은 이를 거부합니다. 근데 임금은 위력으로, 됐죠? 권력으로, 힘으로 혼례를 강행합니다. 이제 지경은 옹주를 부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계속 연하를 만나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이것만 읽고 나면
결국 갈등의 원인은 임금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권력 때문입니다. 됐죠? 그럼 어떻게 보면 지경은 결국 연하를 계속 만나러 가는 건 권력에 저항하는 거지요.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경이 사은하고, 이때 사은은 진짜 진심으로 사은이 있겠어요? 사은이란 말은 은혜의 감사야. 은혜의 감사. 알았죠? 지경이 은혜의 감사하고 물러나. 결국 이제 둘이 결혼했죠. 됐죠? 그리고 결국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물러났어. 그리고 옹주를 박대하기 감치 않고. 됐지? 옹주를 박대한다는 건 결국 이제 지경이가 부인이 된 옹주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밑에 지경이 사은하고 물러와 옹주 박대하기 감하지 않고. 됐죠? 사은이란 말은 은혜의 감사. 됐지? 최 씨에게 간이. 최 씨가 누구겠어요? 연하입니다. 연하. 박 씨 울고 상께 가로되. 참 인물들 복잡하죠. 박 씨는 누구예요? 귀인 박 씨가 임금한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지경의 흉한 말을 경청하시면서 엉뚱하게 대답하니까, 우답이란 말은 엉뚱한 대답이야. 됐죠? 아니, 당신이 지경이가 흉한 말을 하고 가는데 당신이 그걸 듣고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더욱 자득하여, 더욱 우쭐하여, 더욱 자만하여 옹주를 박대하고 최녀의 집에, 최녀가 누구였어요? 연하죠. 최녀의 집에 박혔으니 옹주를 죽여서 그 서러움을 보지 말고자 하나이다. 됐죠? 겨우 어떻게 보면 귀인 박 씨가 누구를, 임금의 처분을 원망하기도 하고 지경이를 원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아니, 지경이 저놈이 흉한 말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 새끼가 자만해가지고 지금 내 딸을 더 박대하는데 이렇게 살 바야 내 딸이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상황 이해되죠? 이제? 상황 이해되죠? 밑에 임금이 웃으시고 윤현에게 편지하사. 됐죠? 윤현은 바로 윤지경의 아버지죠. 윤현에게 편지하사 옹주 고단하니까 위로를 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됐죠? 이때 최영일에게도 전교하사 가로되. 됐죠? 전교하사 가로되. 당초에 내 딸을 개가하지 못했다. 개가란 말은 여러분 재혼시키지 못했다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게 하지 못했다. 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당초에 내 딸을 개같이 못하였으나 이제 방자히 지경을 맡겨두물 왜라마니 이후 다시 이러한 즉 사죄를 당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야, 네 딸을 내가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못 시켰다. 그렇다고 지경한테 맡겨두는 건 너 잘못된 거야. 너 계속 이러면 너 나한테 사죄란 말은 죄를 빌다 그런, 너 나중에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된다 너. 이런 뜻이. 사죄란 말이 그때 용서를 빌다 이 뜻입니다. 너 분명히 이후에 이러한 즉 용서를 빌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두 사람 못 만나게 해. 이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두 사람 못 만나게 해. 됐어요. 밑에 하시니 공이 황공사제하고. 공이 누구겠어요? 최영일이지 누구야? 최영일이가 황공사제하고 윤공이 지경을 크게 꾸짖어 옹주궁에 보낸 다음에 여러 날 지켰다. 너 일로 와. 너 옹주방에 들어가. 밖에서 지키고 있는 거야. 못 나오게. 알았죠? 됐지? 이때 최공이 의사를 내어서, 의사는 생각이지 뭐야. 생각을 내어서 윤공도로 이르기를. 이렇게 된 거야. 참 어떻게 보면 지경이가 지금 연하를 진짜 지극히 사랑하는데 이게 지금 임금이 가장 큰 장애물이고 임금 때문에 이게 다 무슨 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 사랑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최 씨가 병들어 낫지 않는다 하더니 여러 날이 되매 위증토하는지라 지경이 듣고 즉시 가니까 최공이 크게 노하여 가로되 내 또 와 나를 죽이려 하느냐. 내 딸이 병들어 죽으나 사나 내가 알 바가 아니다. 지금 최홍일이가 사위인 윤지경이를 꾸짖고 있는 겁니다. 너 왜 왔냐? 야, 내 딸이 병이 나건 안 나건 네가 알 바가 아니니까 여기 오지 마. 왜? 임금 때문이죠. 다 이거 최홍일이도. 이해되셨죠? 임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밀어내고 문을 닫으니까 웃고 쫓기어서 밖으로 나와 조카더러 부르니 고모가 병이 있어요. 고모는 연하죠. 고모의 병이 중하여서 곡기를 먹는 것을 끊고 눈을 뜨지 못한다 하거늘 그 말을 듣고 크게 슬퍼 가만히 들어가고자 하되 정당에 누웠다 하는지라 볼 길이 없어서 돌아와 편지하니까 답장도 없으니까 고뇌하더니 하루는 윤공이 가로되 최씨 병을 보니까 너로 하여서 신세 참담함을 슬퍼하여서 병이 난즉 아마도 살지 못할까 싶더라. 그런 잔인한 일이 어딨냐 이 새끼야. 됐자. 다 너 때문이야 임마! 이런 뜻이야. 지경이 무견이 물러나서 이윽고 최씨 부음이 자 최씨의 부음에다 동그라미 부음이라면 죽음을 알리는 소식이죠. 최씨의 죽음을 알리는 소식이 오니 일가가 통곡하고 지경이 실성 통곡하여 엎어져 기절하였더니 이윽고 깨어 일어나 말을 타고 바삐 달려가니까 채공이 하인을 명하여서 문에 들이지 말라고 하고 윤공과 나머지 자식들만 들이니 지경이 뒤를 쫓아서 들어가려 한즉 여러 하인들이 등을 밀어내면서 문을 닫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른께서 가라사대 내 딸이 구태여 너와 혼인 아니하려 하거늘 우격으로 혼인을 지내고 내 딸이 저로 인하여 죽었으니 붙이지 말라 집에 들이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인들이 윤지경한테 말하죠. 지경이 노하여서 내 미워함이 아니야. 일의 형세가 그렇게 되었거늘 어찌 그토록 속좁게 구는가. 배까지로 들어가려 하되 마침내 들지 못하고 안에서 곡성이 지니까 절로 눈물이 비오듯 하여서 하인청에 지내더라. 이튿날 또 가니까 한결같이 들이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헐소청에 가서 상복을 입고 돌아와서 부영을 대하여서 아버지와 형을 대하여 최가의 일이 괴이함을 고하니 윤공 아버지가 가로되 됐지. 지경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네 형 나머지 자식들을 들이되 너를 아니 들이기는 상사 초상집에 조간 재상들이 많이 모이니까 높은 벼슬아치들이 많이 모이니 너를 거절함을 그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함이다 임마. 이해를 좀 해라 이 자식아.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초상이 났어. 벼슬아치들이 와. 알았죠? 그 사람들이 와서 최용일이가 윤지경이를 집에 들이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나중에는 또 임금 귀에 들어가지 않겠어? 서로들 얘기하다 보면 됐죠? 근데 결국 임금의 명을 시행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걸 높은 벼슬아치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를 들이지 않은 것이다. 밑에 지경이 가로되 그거 너무 과합니다. 이미 죽었는데 무슨 시비가 있겠습니까? 그러 채공에 바란 것이 병일러니 이 일을 보건대 오히려 작심한 것 같습니다. 됐죠? 내가 보기엔 최용일이가 나를 이제 안 보려고 아주 작심을 한 것 같아요. 장인께서. 됐죠? 결국 여러분 이 관계를 보면 분명히 이제 최용일이한테 지경이는 사위고 알았죠? 윤현한테 연하는 며느리 아닙니까 사실. 둘이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 이해됐어요? 응? 지경이 많이 서러워하니까 병이나 누웠어요. 잠깐 진정하여 낙건을 최부 이르니 최씨 집에 다시 이르니 이날에야 드리거늘. 됐죠? 이제 초상 치르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제 그래 들어와. 바삐 빈소에 들어가서 관을 붙들고 대성통곡하다가 기운이 막히니까 부인과 알림이. 부인은 누구냐면 장모지 뭐예요 장모. 알았죠? 연하의 엄마고 한림은 누구냐면 연하의 오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부인과 한림이 겨우 진정케 하고 서로 참담함을 인사하고 비통하다가 차후로 옹주 박대가 더욱 심하니 옹주와 박씨는 최씨 죽은 것을 가장 기뻐하고 임금께서 들으시고 병으로 죽었다고 아르사 최공을 불러서 전일 꾸짖은 것을 뉘우치시니 채공이 은혜에 감사하여 지경 속임을 넌지시 아래며 귀인께도 이같이 청하니 귀인이 기뻐하면서 웃으시더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다 지금 최용일이가 짠 거네 지금. 거짓말한 거죠. 그죠? 자기 딸이 죽었다. 그래서 임금한테는 제가 거짓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도 웃으시고 귀인도 기뻐하겠죠. 됐죠? 밑에 세월이 덧없어 장례를 치르게 되니까 지경이 더욱 귀통함을 이기지 못하여 자가선산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연하와 결혼한 사이 아니냐. 지경이의 말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연하가 죽었으니까
우리 선산에 묻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가 선산에 묻기를 청하니 최공이 가로되 이미 나라에서 이리하여 계시니 어찌 내 집 선산에 묻겠냐. 쓸데없는 말 하지 마. 됐죠? 이때 밑줄 그어놓으세요. 지경이 더욱 서러워하는 중 옹주 박대 갈수록 심하여 측량치 못할러라. 밑줄 그어놓으세요. 여기까지 보면 이 부분이 무슨 부분이죠? 서술자 개입이죠. 작가 개입입니다. 그럼 이 소설의 시점은 무슨 시점이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밑에 있는 거! 굉음이 여류에 세월이 빨리 흘러요. 최씨 일주기가 됐습니다. 1년이 됐어요. 됐죠? 여기까지 읽다 보면 이 소설은 분명히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앞부분은 시간의 흐름이 좀 느리지만 뒤로 가면 좀 빨라지죠. 이해됐죠? 이게 당연히 평면적 구성이다. 순행적 구성이다. 이게 뭐 이 정도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풀 때 충분히 선택지에 나온다면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빨리 흘러서 최씨 일주기 돌아오매 심사가 더욱 비감,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조카 등을 데리고 글도 가르칩니다. 이르다가 가끔 거래 들어가는 날은 대군도 그를 가르치니 대군은 명묘시니 공경하고 사랑하시더라. 됐죠? 대군은 그래도 윤주경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공경하면서 자기를 가르치니 그를 가르치니까. 됐죠? 이때 박씨는 지경이 미워서 바로 보지 아니하고 지경도 박씨를 바로 보지 않습니다. 끊어버리세요.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박씨하고 윤지경의 갈등은 점점점 고조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밑에 있는 거 1억으로 최씨 3년 지났습니다. 최씨가 죽은 지 3년 지났어요. 지경이 서름을 이기지 못하여서 최부에 가서 침소 밖에 이르러 배회하면서 혼잣말로 이르기를. 이게 결국 연하가 죽었는데도 지금 죽은 지 3년이 됐는데도 지경이는 최씨 집에 가는 거야. 최씨 집에. 그래서 연하가 묵었던 곳을 배회하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말해. 종적은 분명히 있는데 의구하되. 됐죠? 연하의 흔적은 남아있는데 사람이 없으니 이 서름을 어찌 견디리요? 이렇게 된 거죠. 결국 이제 최 씨의 죽음을 서러워하는 거죠. 밑에 두루 생각하니 심의 비감 슬픔을 정치 못하여 눈물이 한삼을 적시는지라 옹주는 갈수록 싫고 최 씨는 오래도록 잊을 수 없으니 밑줄 그어놓으세요. 지금 또 20세 남자가 일생 호라비로 어이 견디리요 밑줄. 이것도 무슨 개입? 서술자 개입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됐죠? 작가가 작품 밖에 있다가 작품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신세를 비탄하니 최공의 손자 성중에다 동그라미 쳐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카 아닙니까? 조카. 지경한테는 조카죠. 최공의 손자 성중이 나이가 10세예요. 따라다니다가 그 거동을 보고 물어가로되 아니 숙부께서는 어찌 이대도록 우십니까? 됐죠? 당연히 이 손중한테는 윤주경이가 누구겠어요? 고모부지 뭐야 고모부. 됐죠? 그래서 아니 숙부께서는 이대도록 우십니까? 그래. 지경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고모를 생각하고 온다. 선중이 가로되 고운 부채와 필목을 주면 고모 있는 곳을 말해줄게요. 지경이 가로되 죽은 사람 간 곳은 내 어찌 아니? 선중이 가로되 조부께서 숙부가 매양 본다고 하여 죄다 감추었나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최영일이가 다 거짓말했다는 걸 이제 지경이 알게 됐어요. 지경이 마음속으로 뜻밖의 일이 몹시 기뻐하면서 즉시 종을 보내어서 색부채와 필목을 갖다가 주고 달래어 물으니 선중이 가로되 나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되셨죠? 이제 완전히 반전입니다. 됐지? 뒤를 따라가니까 동산 너머 두 집 지나서 큰 집이 있어서 대문을 잠갔거늘 동산 현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니까 최씨 바야흐로 종을 시켜보거늘 지경이 바로 들어가 부인을 붙들고 가로되 부인이 누구야? 연하죠? 부인은 누구야? 연하야. 어인일인가 당병왕 복내산 꿈인가 중국의 고사를 인용한 겁니다. 초양왕 무산의 구름인가 최씨 역시 몹시 놀라며 감탄하여 눈물이 샘솟듯하니 밑줄 그어놓으세요. 모든 시비 이 고동을 보고 슬퍼 아니하는 이가 없더라. 이것도 무슨 개입이다? 서술자 작가 개입이다. 됐죠?
자, 이 정도의 내용이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지문인데, 이게 인물 파악이 안 되거나 어휘력이 좀 약하면 이제 대충은 아는데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 고전문학을 공부할 때는 자주 반복되는 어휘들은 반드시 좀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전체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윤지경이가 연하를 사랑하는데 임금 때문에 또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연하와 뭐 한 거죠? 이별한 거죠. 그리고 뒤에 가서 선중 때문에 뭐 한 장면이다? 제외한 거예요. 그럼 이 글의 중심 내용은 이별 이후의 제외다. 이게 중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등장하는 뭐하고도 유사하다? 이생규 장전하고도 유사하다. 이생규 장전도 여러분들 두 남녀가 사랑하는데 헤어졌다 만나고 헤어졌다 만나고 헤어졌다 만나고 또 헤어지고, 알았죠? 만남과 이별의 반복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이생규 장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의 장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장애를 극복하면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이생규 장전이죠. 근데 이생규 장전은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비극적 결말로 끝납니다. 됐죠? 하지만 일단 내용은 유사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별, 그 다음에 뭐? 제외. 이해됐지? 그리고 결국 이별의 원인에는 장애물이 많죠. 그 장애물의 대표적인 건 누구다? 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결국 이 소설은 한 남자 주인공이 부당한 권력에, 됐죠? 저항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신의 사랑의 성취를 위해서 권력과 저항하는, 싸우는 남자 주인공의 모습이 바로 윤지경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작가 개입이 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행적 구성이다.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글을 읽으면서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제 지경이 결국 연하하고 만났죠. 만나요. 그럼 당연히 이 둘 사이는 더 멀어지죠. 지경은 그래서 옹주 방에 들어가지 않아요. 맨날 연하 집에 가서 연하 만납니다. 그동안 3년 동안 헤어져 있었으니까 못한 사람을 이제, 결국 나중에 누가 알겠어요? 귀빈박 씨 알았죠. 그래서 결국 임금이 화가 나서 결국 윤지경이를 뭐 보내요? 연하하고 둘을 유배를 보냅니다. 뒷부분에 줄거리 이렇게 돼 있어요. 유배를 보내요. 근데 유배지에 얘는 함경도, 알았죠? 연하는 함경도로 가죠. 이 지경하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도 윤지경이는 연하의 먹을거리를 챙겨줄 정도로 연하에 대한 사랑이 아주 극진합니다. 그 이후에 이 귀빈박 씨가 결국 역모를 꾀합니다. 반역의 죄로 결국 귀빈박 씨 아웃 됐죠. 그 다음에 귀빈박 씨 아들이 있죠. 대군. 대군도 아웃 죽어요. 옹주도 뭐 가죠? 유배를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임금은 결국 윤지경과 연하를 유배지에서 풀어주고 두 사람은 사랑을 성취합니다. 됐죠? 그리고 결국 임금이 이 옹주가 혼자 있어서 불쌍하니까 지경한테 야, 네가 그래도 옹주를 좀 책임져라. 그러니까 지경이 좋습니다. 해서 결국 옹주도 부인으로 맞이해서 지경은 두 명의 부인을 두고 결국 마지막에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다라는 행복한 결말로 돼 있는 소설이다. 이 소설에서 결국 윤지경이는 결국 자기의 사랑을 방해하는 권력과 주변 장애물과 결국 싸우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전체 줄거리 이해되죠? 끝! 뒤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아라. A는 주인공의 고뇌를 유발하는 소재이고 그 다음에 B는 주인공이 고뇌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제공한다가 답입니다. 됐죠? 결국 최 씨의 병은 이제 고뇌의 시작. 됐죠? 선중은 결국 갈등의 해소. 고뇌를 해소시켜주는 인물이다. 이번에 A는 주인공이 과거를 떠올리는 회상의 매개체는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B는 주인공의 현재의 상황을 환기시켜주는 매개체도 아닙니다. 둘 다 잘못됐어요. 3번에 A는 주인공의 능력을 시험해보고자 하는 이유다. 이게 무슨 병이 들었다고 해서 과연 진짜 윤지경이가 연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를 한번 시험해보자. 이런 의도로 거짓말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됐죠?
그래서 3번은 답이 될 수 없다. B는 주인공의 초월적 능력을 보여주는 능력, 자, 증거다. 아니다. A, B는 모두 앞으로 주인공에 닥칠 위기 상황을 예견한다. 암시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건. 밑에 있는 거 5번에 이렇게 볼 수 있죠. A의 병이 두 사람의 이별을 암시해줄 수는 있어요. 알았죠? 근데 선중이 주인공에게 닥칠 위기 상황을 예견해주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A, B는 모두 주인공과 다른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킨 A는 맞아요. A는 이 병 때문에 결국 귀인 박 씨와 윤지경의 갈등은 더 고조됩니다. 알았죠? A는 맞아요. B는 아닙니다. 답은 1번이 답이에요. 2번 문제. 윤지경전은요, 애정 성취의 장애와 극복이라는 고전소설의 보편성 동그라미. 남성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애정서사라는 독창성 동그라미죠. 그러니까 옛날 소설들은 대부분 보면 여성들이 희생을 하거든, 사랑 때문에. 알았죠? 근데 여기서는 윤지경이란 남성의 희생이 나타난다는 게 고전소설, 일반적인 고전소설과 좀 다른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윤지경전에서 드러나는 애정 성취의 시련은 전적으로 남자 주인공에게 부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남성에 종속된 여성의 희생 및 인고하는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독창적이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주종관계가 아닌 인간 대 인간의 문제로 이해하려는 경향과 함께 인륜과 신의를 강조한 애정관계다. 결국은 이 윤지경이가 권력하고 싸울 때 인륜하고 거기 신의에다 동그라미 쳐. 인륜하고 신의에다 동그라미 쳐. 그러니까 이 임금이 분명히 두 사람이 혼례를 하려고 하는데 안 돼! 얘하고 결혼해! 라고 하잖아. 됐죠? 근데 결국 윤지경이가 이 임금한테 저항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 윤지경이가 연하와 이미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야. 그럼 이미 약속을 했어. 약속을 했으면 그걸 지켜야 되는 게 인간의 도리야. 알았죠? 이건 권력으로 막을 수 없는 거다. 이렇게 강조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1번에 최 씨가 죽었다고 지경을 속이는 최공은 지경과 최 씨의 애정 성취를 방해하는 인물이 되어버렸죠. 지경이 최 씨를 만나 감격해하는 장면은 애정 성취의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겪던 지경이 느끼는 재회의 기쁨이다. 오, 좋다. 그 다음에 3년상이 지나도 여전히 최 씨를 잃은 서름에 겨워서 슬퍼하는 지경의 모습에서 인륜과 신의를 강조하는 지경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최 씨의 부음을 듣고 최 씨의 집에 들어가려 노력해보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지경의 모습에서 남자 주인공에게 부여된 애정 성취의 시련이 나타나 있다. 밑에 지경이 최 씨의 묘를 자신의 손산에 마련하려 하자 최공이 이를 수락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죠. 수락하지 않습니다. 수락한 것은 X. 됐죠? 답은 그래서 5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기역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건 5번이 답이었다. 이건 쉬운 문제입니다. 5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박 씨는 옹주를 박대하는 지경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으며 밑줄 거 지경은 박 씨와 옹주의 계략으로 최 씨가 죽었다고 생각하여 박 씨를 원망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맞죠? 근데 결국 박 씨하고 갈등이 고조되는 이유는 부당한 권력 때문이다. 알았죠? 원래는 여러분 이 윤지경이가 연하고 원래 전염병에 걸려서 그 전염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윤현이 지경을 최용일의 집에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요. 됐죠? 그래서 두 사람은 사랑을 느끼고 결국 우리 결혼하자 라고 해서 이미 다 합의가 끝난 거예요. 그럼 결국 윤지경이가 전염병에서 나와서 과거 시험을 봤는데 장원급제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경이를 사이로 맞이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때 귀빈 박 씨가 자기의 딸과 결혼시켰으면 좋겠다고 임금한테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결국 지경이가 귀빈 박 씨를 미워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결국 임금은 귀빈 박 씨의 말을 듣고 둘이 결혼을 시켜요. 이해됐죠? 지경은 부당하잖아요. 그죠? 부당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옹주를 미워하고 귀빈 박 씨도 미워합니다. 근데 결국 지경은 계속 연하의 집, 최 씨의 집으로 계속 가서 밤이면 담을 넘어서 최 씨의 집에 가서 최 씨하고 자고, 알았죠? 아침이면 다시 담을 넘어가는 이런 행동을 하죠. 미치겠는 거야. 최 씨는 임금 때문에 지금 여기 내 딸 만나러 오면 안 되는데 담까지 넘어오잖아요. 알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지경이 아버지하고 최용일이가 지경이한테 너 왜 그래 임마, 너 이러다가 임마 자식아 네 아버지 네 장인 다 죽어 임마 라고 얘기해요. 이때 윤지경이가 미래를 예견하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 귀인 박 씨가 저 나쁜 사람이에요. 저 분명히 나중에
역모를 꾀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분명히 기인박 씨 주변 사람들이 지금 나쁜 놈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아예 내가 옹주하고 멀리 지내는 게 더 낫지. 내가 기인박 씨하고 가깝게 지내다가 나중에 역모를 꾀해서 거기에 걸려들면 우리 집안 삼족이 멸할 수 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내가 미래를 보고 하는 행동이다 라고 아버지한테 설명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알았죠? 전체적인 장면을 이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나 낯선 지문이 나와도 줄거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윤지경전은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윤지경전이 역사적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에 역사소설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 내가 보기엔 문제화될 가능성은 크게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 박씨부인전이라는 소설인데 거기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해서 이시백이란 역사적 실존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에 역사소설이라고 하거든. 이 역사소설들은 윤지경이 역사적 인물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지경이라든지 여기에 등장하는 임금 중종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은 역사적 인물이에요. 그래서 역사소설은 맞아요. 이 역사소설들은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해서 소설을 쓰기 때문에 표현의 제약을 좀 받을 수 있죠. 우리 사극 역사 드라마하고 똑같은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윤지경전이 역사소설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선생님이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일단 윤지경이가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희생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애정소설이 올해 수능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알아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 다음 동영상 시간에 만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특히 고전 산문, 고전 소설에서 어휘력이 약한 학생들은 어휘력을 쌓는 걸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